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동안 우리가 3일이나 미뤄왔던 MBN의 탈시설 관련 보도 보고서가 이미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 방송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사연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년 방송 모니터 컴백홈 특집. 왜 컴백홈이가? 컴백홈.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라는 곡입니다. 네. 네. 사실 그냥 제목만 보고 골라왔고요. 집에 가고 싶다야? 집에 오라야? 그냥 뭐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곡씩 들고 나오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씩 의미 있는 연관되는 노래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컴백홈을 들고 나온 이유는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컴백홈을 들고 나왔습니다. 탈시설. 그렇죠. 요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정책이죠. 그래요? 이 정책의 기반은 어쨌거나 장애인에게도 최소한의 인권과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라는 요 모토를 가지고 추진된 정책이고요. 대표적인 선진국 중에 탈시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1960년대부터 탈시설 정책을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1967년에 19만 4천여 명 이상이 대규모 시설에 거주를 했었는데 이게 2009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3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4%가량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사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탈시설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인 인권 향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아무래도 시설에 있으면 그렇죠. 제한되는 부분이 단체 많고 생활을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강제 입소를 시켜서 나가질 못하게 한다든지 뭐 시설에서 밥을 제대로 안 줘서 굶어서 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인권 또 장애인 단체들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죠. 얘기를 해왔던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꼭 은폐되거나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런 문제도 생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꼭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시설을 그럼 잘 관리하면 되잖아요. 탈시설이 아니고 그냥 시설 관리자라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탈시설을 원하는가 하면 장애인 본인들이 평생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케어하기 힘들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한 가족이 장애인 한 분을 케어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는 지쳐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설을 많이 나중에는 결국 성인이 되면 이제 시설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고 시설에서 진짜 텔레비전 보라는 시간에 보고 그러니까 한 번도 밤에 자기가 자유롭게 밤을 새면서 뭔가를 해본다거나 밤에 막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진짜 그냥 군대 생활을 계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군대처럼 그렇게 막 훈련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제한된 시설에 갇혀서 살게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소규모로 탈시설이라는 게 자꾸 오해하시는데 집으로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나와서 또 다른 소규모 시설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고아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고아를 다 같이 모아놓는 게 아니고 많이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아이들이 뭐 가족처럼 5명, 10명이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꾸며서 지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냥 똑같이 남들이 보면 전혀 그런 걸 모르게 하는데 고아원에서 학교 다니는 것과 그 어떤 집에서 소규모 그 그룹홈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의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주자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삶의 자유를 느끼게 해줘라. 케어를 하자는 거지 가둬놓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좀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탈시설 정책이 결과적으로만 보면
단순히 장애인 인권 향상에만 도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네. 요 뉴욕시의 보건정신위생국이 201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좀 보면 일반 병원에서 하루에 한 명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 $1,185라고 해요. 근데 정신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비용이 $467로 줄어듭니다. 오, 반이 줄어네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시설로 옮기게 되면 시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쉼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쉼터에서 드는 비용은 $54.42예요. 또 확 줄어들죠. 근데 반면에 지원주택 우리가 말하는 이 탈시설 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지원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일반 생활과 똑같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지원주택인데 지원주택에서 드는 비용은 $41.85예요.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 탈시설 정책이 왜 경제적이냐라고 물었더니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병원이나 시설에 갇혀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보다 건강을 회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죠. 네,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뭐 병원에서 정말 갇혀서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삶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경제성으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좋네. 근데 좀 사실 이해는 좀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기해요. 네. 예. 이런 이거 보고서가 좀 나왔다는 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탈시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이게 규모가 작아지면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막 한 대 때려 넣으면 사람을 우리가 보통 학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가외를 하면 비싸지고 단체로 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것도 좀 신기하고 저는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가야 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자 했는데 이 그러니까 물론 여기 지금 뉴욕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제도를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가 저는 뭐 예를 들어 그 집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의 비용이 어딘가에서 빠진다거나 인프라가 뭐가 잘 돼 있는 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도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에요. 왜냐면은 거기에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몰 개성화 그렇게 막 정말 이렇게 정말 군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다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잘 배워서 연구해서 물론 지금 뭐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겠죠. 장애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 이걸 자꾸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공감하는 것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MBN 보도가 약간 아직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나 필요성을 국민들이 아직 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탈시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탁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개 단체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라면 그 단체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내서 자기들끼리 명예훼손 어쩌고 하면서 그냥 싸우다가 결론이 나면 그게 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템을 민원연 보고서로 채택한 것은 한 단체 때문에 단체가 낸 어떤 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이 보도로 인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아이템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내용을 왜 지금까지 설명을 했느냐. MBN이 지난 12일에 탈시설 정책과 관련된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번엔 MBN 기획보도팀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수도권의 한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이 장애인들도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시설화를 내세워 나가기 싫다는 장애인들까지 쫓아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권 유리를 막기 위해서지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은 장애인들까지 내보내라는 게 아니었죠. 더구나 이곳은 장애인 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MBN 포커스는 탈시설 정책보다는 다른 곳에 맞춰져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장애인 복지시설인 프리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프리웰. 네. 근데 요 보도가 정말 MBN이 어떻게 보면 공을 들인 보도라고 보여요. 당일날에 단독 보도를 3개를 했고, 기자가 나와서 리포트까지 해서 총 4건을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보도한 거잖아요. 취재 정말 열심히, 정말 막 티가 나요. 막 본인들이 막 문건도 입수했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보도했다는 게 티가 나는데, 요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만 보면 충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프리웰이 이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반박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제보를 줘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MBN 보도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MBN 12일 보도 4개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첫 보도가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제목이 생이별 장애 형제 강제 퇴소 의혹. 요거예요. 이미 제목에서부터 막 생이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퇴소. 그렇죠. 강제 퇴소 들어가 있고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이 이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쌍둥이 발달 장애인 신씨 형제는 3년 전 생이별을 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시설에 함께 살아왔지만 시설 측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형을 퇴소 조치한 겁니다. 장난감을 동생이 형을 줘요. 그러면 둘이 주고 받고 이렇게 그런 정도는 하고 서로 이제 잘 놀았어요. 의사를 거의 표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데다 가족이나 후견인도 없던 신 씨는 시설 주도로 내보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강제로 내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자가 이러면서 이제 시설을 설명을 하는 거죠. 시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유명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프리웰은 장애인도 보호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시설을 주장하며 거주 장애인 숫자를 줄여왔습니다. 시설 측에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탈시설 의사가 없는 장애인들도 내보내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87명이었던 거주 장애인은 올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 중엔 퇴소한 지 1년 만에 숨진 발달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들어보면 탈시설이 굉장히 안 좋은 그죠. 사례인데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프리웰이 지금 탈시설을 이유로 지금 다 내쫓고 있고 막 이런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장애인들이 더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이 보도 말미에는 뭐라고 하냐면 또 다음 달까지는 보호시설을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탈시설이라더니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다 내쫓고 시설을 없애네? 이런 그렇지? 느낌이 드는 첫 보도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도에서는 이게 왜 폐쇄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들이 취재했다고 하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김주아 앵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보호시설은 왜 이렇게 서둘러 시설을 폐쇄하려고 하는 걸까요? 횡령을 덮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그러면 횡령 때문에 폐쇄한다는 거야? 그렇네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횡령이 있었던 사실들을 막 얘기를 해줘요. 뭐 2009년에 얼마 횡령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보도 말미에 와서 기자가 법인은 서울시의 돈을 갚기 위해 산하에 있는 장애인 시설의 매각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횡령 때문에 법인 시설을 팔아버리고 장애인들 이렇게 다 하는구나. 내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횡령해놓고 이거 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네. 시설을 팔아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까지 맥락이 이어지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에서는 요 폐쇄와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MBN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횡령을 덮고 자금 유용에 따른 부채를 갚기 위해 시설을 매각하고 법인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은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MBN이 또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단독. MBN이 이걸 단독 입수했어? 뭔가 막 근거도 있는 것 같죠. 이사회 회의록도 있다니까. 그러고 나서 기자도 똑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지난 1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횡령 금액을 갚기 위해 시설과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곧이어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또 보호시설을 담보로 3억 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열린 회의에서는 아예 시설 폐지와 법인 해산이 의결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사실이네.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기자가 또 이런 말도 하는데 법인의 일방적 폐쇄 결정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법인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 양천구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거죠. 난국이네. 그렇죠. 프리웰도 이상하고 맞습니다. 가만히 놓는 양천구랑 서울시도 이상하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거잖아요. 거죠. MBN이 지적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보도 내용만 보면 이게 정말 다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보도였죠. 근데 MBN의 보도만 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의혹들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14일
프리웰의 반박 성명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또 펼쳐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일단 프리웰은 유명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2009년에 만든 법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프리웰이 전신이 있습니다. 서감재단이라고 똑같이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던 재단이었는데 여기 좀 유명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뭘로 유명하냐면 설립자 일가가 횡령 범죄를 저지른 걸로 유명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유명한 거죠. 구태.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밝혀졌냐면 2007년에 서울시가 특별감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 공익제보자의 고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걸 내사를 해보니까 횡령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 이모 씨와 그 일가를 횡령 범죄로 이제 죄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구속이 됐고 그러면서 재단이 비게 된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사진도 없고 설립자도 구속이 돼버렸고 네. 그러니까 이 붕 뜬 상태에서 서울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관리를 하겠다고 들어간 거고 그 과정에서 프리웰로 바뀐 거예요. 법이.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고 네. 다시 모든 게 다 바뀌는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죠. 횡령 범죄가 있었고 MBN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횡령 금액이 7억 얼마 막 이렇게 있었어요. 아이고.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횡령 범죄가 2018년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웰로 바뀌고 나서도 있었어요. 프리웰로 바뀌고 나서도 회계 담당자가 2018년 1월에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횡령을 했다. 네. 얼마를 3억 얼마를 했다. 해서 1억 얼마를 변제를 하고 2억 얼마를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도 프리웰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프리웰이 MBN의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어디냐면 현재 법인 이사진이 횡령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MBN의 보도만 보면 마치 현재 법인 이사진들이 횡령을 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BN이 아까도 말했지만 유명 장애인 인권단체 뭐 이런 걸 계속 언급을 하면서 CI를 2개를 보여줘요. 그게 어디냐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그리고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이 2개 CI를 보여줘요. 근데 이 2 단체가 실제로 프리웰의 이사진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2013년부터 이사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밝혀진 그 횡령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걸 왜 자꾸 엮어서 보도를 하느냐라고 프리웰이 반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시설을 폐쇄한 게 아니다라고도 반박을 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프리웰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앞서서 2018년에 있었던 횡령 범죄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횡령이 있었고 그 금액을 변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MBN 같은 경우는 보도에서 기본 재산권 처분을 한다면서 이게 다 지금 팔아버리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폐쇄한다고. 아예 시설 폐지와 법인 해산이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보호시설을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인의 일방적 폐쇄 결정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죠. 완전히 정말 이 부분에서는 MBN이 정말 단정적으로 말했거든요. 다음 달에 폐쇄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프리웰이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생이별을 했다는 신모 씨의 상황도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웰 같은 경우 신모 씨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MBN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내쫓았다. 뭐 의료적인 뭐 얘기를 하면서 내쫓았다라고 했는데 프리웰이 밝힌 사실관계는 좀 달랐습니다. 시설 거주인의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생계비가 시설 수급자라고 해서 이제 개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생활에 필요한 비의료급여적 치료나 아니면 간식 등의 비용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퇴소 처리해서 개인이 직접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서 부족한 병원비를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퇴소 처리를 한 거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쫓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향유의 집 차원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모 씨를 계속 방문했고 다시 한번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4일에 신모 씨의 향유의 집으로 재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요. 여기서 향유의 집이에요? 향유의 집이 이 프리웰 그 안에 재단에 되게 소속돼 여러 있는 가지 시설입니다. 시설이 있어요. 네. 그 시설 중에 하나가 향유의 집이에요. 네. 그리고 횡령이 일어났던 곳도 이 향유의 집에서 횡령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재입소 여부를 확인을 했더니 의료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양병원에서 욕창과 방광 돈유관을 매일 세척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없는 곳으로 이송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내쫓은 게 아니라 의료진의 사유를 든 게 아니라 의료진이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설로 다시 들어가는 건 무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가기는 힘들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가 MBN 보도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MBN이 짧게 언급했던 퇴소 후에 1년 내 사망 요 사례도 프리웰이 밝힌 주장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해당 기관으로 이전한 분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MBN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프리웰이 알고 있는 사례를 얘기를 해주면 2015년에 퇴소한 박모 씨, 요 박모 씨 같은 경우는 퇴소 당시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인근 지역의 노인 장기 요양 기관으로 이전하셨다. 그래서 1년 후에 해당 시설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향유의 집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감추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나가신 분이고 그 나갔다가 병원에 가셔서 사망을 하신 건데 그걸 향유의 집의 문제로 보도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로 탈시설을 한 후에 요 다음 달에 폐쇄할 거다라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프리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퇴소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폐쇄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 시설을 폐쇄하려면 폐쇄 절차가 있는데 법상의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본인들은 절차를 거치질 않았는데 어떻게 폐쇄를 한다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쪽의 입장이 너무 극렬하게 갈리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 옳은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연 단독 보도. 아니요. 단독까지는 아닙니다. 네. 네. 아니에요? 우리밖에 안 하잖아 이런 거. 단독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MBN이 반론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MBN 보도가. 사실 앞서 반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 씨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론이 엄청나게 짧게 등장하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프리웰의 반박이 보도에서만 나왔더라도 이 정도로 성명을 강하게 낼 사안이 아니잖아요. 탈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제를 생리별시켰다. 이게 지금 이 보도 첫 번째 보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론이 너무 없었다. 그 시설이 분명히 그 당시에 만약에 반론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 시설은 지금 아무 답변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프리웰에서 내쫓았다라는 것만 이 보도에서 나왔다. 첫 번째 보도에서 생리별 장애 형제 강제 퇴소 의혹 이 보도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론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보도 마지막에 보호시설을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기자가 다음 달까지는 보호시설을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달까지 보호시설을 폐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니까요. 제도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러니까 생리별에 대한 반론은 쉽지 않았고 보호시설이 다음 달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부적절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지적을 했죠. 네, 그래서 앞서서 말한 이 신 씨의 사례는 프리웰 측의 반론으로 충분히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까지 보호시설을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을 좀 가지실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정말 폐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도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이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사실 기본재산 처분했다는데 정말 다 팔아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MBN이 말한 이 기본재산 처분을 제가 조금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기본재산 처분이라고 하면 정말 다 팔아버리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프리웰은 기본재산 처분했다면서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걸 빚을 갚고 이걸 어떻게 한 건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재산 처분이 뭔지를 찾아본 거예요. 네. 찾아봤더니 비영리재단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단순히 매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권리 포기와 증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기본 재산을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식으로 처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분을 한다라는 거가 단순히 매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이게 도망가는 게 거예요.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처분이 일단은 재산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까 말했지만 이사회에도 똑같은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요. 그리고 MBN이 요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다. 이렇게 막 말했잖아요. 근데 요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입수해가지고 다운로드 클릭해가지고 봤거든요. 두 번째 입수. 네. 뭐 물론 MBN 측에서는 요거를 뭐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해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다운로드하면 볼 수 있는 거를. 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봤어요. 네. 봤더니 정확하게 문건 제목이 2018년 제1차 정기 이사 회의록 괄호 열고 180하나 둘렛 괄호 닫고 요 문건에서 제4호 의안 법인 기본 재산 처분 심의권 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본 법인이 횡령 금액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향유의 집 내에 소재한 불용 시설 및 그 대지를 담보로 장기 차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법인이 장기 차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 차입의 담보가 될 물건에 대해 기본 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앞서서 설명한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 이거는 일단 대출을 받으려면 이 기본 재산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한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하려면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죠.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근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 재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서 그걸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재산 처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기본 재산 처분이라고 하면 다 팔았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처분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그렇죠. 이게 그것도 처분인지 정말 처분을 바랍니다의 처분인지 팔아버렸다의 처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약간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MBN이 그렇다 보니까 요걸 근거로 해서 시설을 폐쇄한다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다 알고 이거를 약간 애매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사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해인지 알면서도 그냥 퉁치고 이거는 큰 맥락에서 별 의미가 없고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과도하게 이 프리엘이 뭐 다 잘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지적에 있어서는 좀 프리엘이 억울하게 됐다. 기본재산 처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약간 다르게 해석돼서 보도됐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니,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이 시설 폐지와 법인 해산도 사실상 맥락이 조금 빠진 겁니다. MBN의 보도에서 맥락이 어느 부분, 일부분이 좀 빠졌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부분인데 MBN이 석 달 뒤 열린 회의에서는 아예 시설 폐지와 법인 해산이 의결됐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요건 사실이 맞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의결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맥락이 빠졌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릴 텐데 또다시 문건으로 돌아가서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의 괄호 열고 180넷23 괄호 닫고 요 문건 안에 제4호 의안으로 향유의 집 시설 폐지안 심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폐지안을 논의한 거 맞아요. 근데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내용에서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형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법인의 입장과 지원주택으로의 거주 형태 전환 전망 등을 설명하고 향유의 집 폐지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설 없애는 게 아니라 탈시설을 하면서 지원주택으로 거주 형태를 전환하겠다.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네, 거주 형태 전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만 봐도 MBN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했던 횡령으로 인해서 다음 달에 폐지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MBN 보도만 보면 그냥 이거 횡령 때문에 팔고 그냥 도망가야지. 그죠.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 같은 문건에서 제5호 의안으로 올라온 게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법인 해산안 심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해산도 논의를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봐야 되는데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탈시설 및 법인 해산 후 가칭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으로의 편입 등의 전망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막 당장 없애고 이게 아니라 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으로의 편입 등 편입을 하는 과정이나 요 아까 말했듯이 지원주택으로의 거주 형태 전환 요걸 이룬 다음에 시설을 폐쇄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거예요. 이사들이. 이걸 회의한 거죠. 전망 같은 거를 회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우처럼 지원 주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지 이것만 가지고 당장 폐쇄를 하겠다라고는 보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이 장애인 복지 시설들이 꾸준히 최근 들어서 꾸준히 얘기해오고 있는 게 시설에서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시설에 거잖아요. 있는 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의 일자리 다 잘릴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말 전문가잖아요. 어찌됐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폈던 분들이니까 이 분들이 탈시설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탈시설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를 찾아 나가야 되고 그거를 굉장히 잘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이곳에서 횡령이나 또는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무조건 시설에 계신 어떤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탈시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시설 지금 뭐 장애인들을 맡고 있는 그 시설들도 탈시설 정책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공중 분해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진짜 어떤 아까 여기 방송에 나왔던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나는 절대 안 나간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는 거 원치 않고 그리고 왜 자꾸 시설을 나쁘게 생각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을 위해서 시설도 어찌됐든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억지로 막 강제로 뭐든지 막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MBN이 만약에 이 시설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은 좀 고발하는 거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보도는 조금 그런 것에 있어서 약하다 한마디로. 뭐 이게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아 프리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게 MBN이 정말 크게 잘못 짚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시설이 정말 폐쇄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쇄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프리웰이. 그래서 제가 절차를 좀 찾아봤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시설 운영의 중단, 재개, 폐지 신고 등 요 규정을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법 제69조 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 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폐쇄되는 거라면 MBN이 서울시나 양천구에 문의를 해서 여기가 폐쇄 절차를 밟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면 이거 정말 다음 달에 폐쇄합니다라고 결정적인 증거를 들 수 있었던 건데 이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누가 밝혔냐면 서울시가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보도에 대한 설명을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해명 자료를 보면 12일에 서울시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 현재 주무관청에 폐지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시설 매각 승인 요청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웰이 양천구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적도 없고 그리고 매각을 승인한 적도 없다. 그거 신청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승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MBN이 이 부분만 확인을 했으면 앞서서 이 다음 달에 폐지된다라는 주장은 아마 안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 확인을 누락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사회에서 시설 폐지와 법인 해산을 논의한 것도 사실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음 달이 문제거든. 키워드가 다음 달까지 시설을 폐쇄하기로라고 기자가 말을 했다는 거지. 근데 다음 달에 폐쇄는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하고 싶어도 3개월. 향유의 집이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싶어도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워딩 자체는 완전히 오보에 가깝고요. 그런데 본인들 주장은 MBN 주장은 이런 거죠. 어찌됐든 길게 봐서 다음 달까지 폐쇄는 아니지만 길게 봐서 폐쇄할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인데 이거는 폐쇄라기보다는 전환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아예 장애인 정책은 자기가 막 이렇게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맞춰서 이게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전망과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단순 해산되는 게 아니고 시설이 완료되면은 이제 편입시키자라고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거가 왜 왜곡이냐? 어찌됐든 폐쇄
폐쇄 아니냐 이렇게 우기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MBN이 만약에 그렇게 계속 이 시설이 폐쇄되는 거는 사실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쪼잔하게 들어가 서로 그러면은 당신이 다음 달까지 이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오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웰 측과 MBN이 싸운다면 제가 보기에는 MBN이 너무 단정적으로 이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니 그러면 방심위에 올라가도 이거 객관성 위반인데요? 오보니까? 그렇죠. 근데 뭐 방심위에는 지금 아마 언론중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언론중재가 끝나야 방심위가 또 나중에 판단할래요. 맨날 방심이 그러잖아. 우리는 판단하기 너무 머리 아프니 다른 데 들어갔으니 뭐 감사원에서 판단하시고 다 판단하시면 그때 하겠어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김주아 앵커가 이 탈시설에 대해서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있습니다. 탈시설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좀 어색해요. 네. 자, 그러면 이 방송에서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애초에 첫날 보도에서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친절하게 설명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점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고발성 보도를 4건을 두두두둑 냈는데 그 보도로 인해서 탈시설 정책에 큰 흠집이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탈시설 정책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모른다고 김주아 앵커 스스로도 이 탈시설 정책 이 말이 어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을 좀 한 꼭지라도 제대로 정리를 하면서 보여주고 나서 그런데 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일방적으로만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리웰의 문제를 접근했더라면은 첫날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이 아이템을 채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탈시설 정책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지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 두 단체 인권 단체들이 사실 크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 그리고 사실 이것이 또 서울시의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서울시가 굉장히 부당한 정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보도를 했다. 이런 점에서 이 첫날의 4건 보도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서울시에서도 이후에 성명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MBN에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3일에는 첫 방송이 12일에 나왔거든요. 그 4건이. 근데 13일에는 조금 다른 이제 보도들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 지적을 하는 보도였죠. 그러니까 13일 보도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먼저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단독 보도였는데 네. 문서까지 위조 이거였습니다. 문서가 위조됐다. 이 내용이 뭐냐면 2018년 1월에 프리웰에서 회계 담당자가 횡령 사건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해 7월부터 회계 담당자가 이 지출 결의서를 쓰질 않았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하고 양천구가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뭐 책임을 막 떠넘겼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도 사실 서울시와 양천구가 전혀 아무것도 대책을 안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프리웰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18년 제1차 정기이사 회의록 괄호 열고 하나팔 공하나 둘넷 괄호 닫고 요 문서에 제5호 의안으로 법인 장기 차입 심의건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시와 양천구가 대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프리웰이 이렇게 말해요. 횡령 공금 가운데에는 서울시 반납금 4,700만 원도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양천구와 서울시에서는 법인 차원의 대책이 빨리 수립되길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발생한 1월부터 서울시와 양천구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니네 이거 우리한테 갚아야 되는 금액도 있으니까 이거 대해서 대책 빨리 수립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양천구가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조금 과도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날 보도가 2개가 나왔는데 다른 하나는 무상임대 특혜 의혹이었어요. 이것도 MBN 단독 보도로 낸 건데 이 내용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서울시 땅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해 왔는데도 오히려 배상금을 탕감해 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서울시가 이건 특혜를 준 거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관련 법규를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날 특집을 법규 특집으로 하려다가 네, 그건 조금 발음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욕 같아서 뺐는데요. 네. 그러네. 네. 어쨌거나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국유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은 무상대여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복지단체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무상으로 빌려줘도 된다라고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시설한테는. 근데 이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MBN이 마치 뭔가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관련 법규에서는 무상으로 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13일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리웰과 서울시가 공격적으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16일 날 보도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용도 확연히 달라져요. 근데 이게 확연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게 MBN의 그렇죠. MBN은 늘 이렇게 탈시설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네, 저희한테 알려왔어요. 일단은 사연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모니터를 낸 것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도중에 MBN 측에서 전화가 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해당 담당 기자분께서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이 우리의 민원연 보고서가 너무 일방적으로 프리웰 측의 주장만을 듣고 쓴 보고서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반론을 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한 번도 모니터 보고서를 쓰면서 왜 이렇게 기사를 쓰셨어요라고 반론을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도가 시청자의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우리는 비교적 그냥 우리가 보기가 정말 보도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뒷이야기, 뭐 사정 이런 걸 알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지적하기가 되게 오히려 아는 사람이 만약에 아는 사람 기사다. 그래서 막 전화해서 왜 이런 기사 썼어? 이렇게 하면은 보고서 못 써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반론을 일부러 보장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보고서에서도 대부분이 저희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요. 본인 기사를 쓰신 본인에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미리 해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보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에 우리의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원연 보고서가?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우려를 표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언론중재에 들어갔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보고서를 중단하고 그들의 판단에 우리가 개입을 할까 봐 걱정하면서 이렇게 중단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만약에 언론중재위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보도라면 민원연이 보고서를 써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언론중재위에 들어간 사안을 다 보고서로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상관없이 그것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고 있다라는 걸 또 해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히 이 16일 보도, 그러니까 논조가 확 바뀌는 그 상황에 대해서 MBN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는 탈시설 관련해서 좋은 의도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조가 바뀌었다나 톤이 바뀌었다, 보도의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우리 보고서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항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첫 번째 보도에서 그런 느낌을 거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사실 칭찬인데, 그렇죠? 사실 우리는 완전히 칭찬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막 표리부동한 그런 보도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맥락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보기에는 16일자부터라도 보도의 톤이 달라지면서, 달라진 게 아니라고 하니까 참 말하기 그런데 아무튼 좋아졌어요.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 네. 그래서 16일에도 보도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제목부터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보도는 제목이 따옴표 치고 자립 좋아요
하고 뒤에 점프 닫고 인프라 확충 시급 이렇게 보도를 냈어요. 네. 그래서 요 앞에 따옴표가 어떤 따옴표냐면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에서 벗어나셔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유호경 씨, 이창선 씨를 찾아가서 MBN이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설을 벗어나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이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시설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좋다. 뭐 그리고 뭐 같이 지내시는 분들도 말벗이 생겨서 너무 좋다.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탈시설 정책을 했을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장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프라 확충 시급, 이 내용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시설 장애인만 2,000명이 넘지만 자립주택은 불과 100여 명 정도만 살 수 있는 73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이미 꽉 찼습니다. 탈시설을 희망하는 입소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직 우리 사회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지금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보도였던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온 후속 보도 하나도 제목이 재입소가 탈시설하고 물음표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대구시 사례를 든 건데 대구 희망원 사건이라고 이 시설 내에서 또 문제가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대구시가 탈시설을 위해서 희망원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십 명의 장애인이 다른 시설로 재입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식으로 MBN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설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탈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이주만 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적해야 될 부분을 또 짚은 거죠.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이 탈시설 정책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보도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보도였고 잘한 보도였던 거죠. 뒤늦게 잘했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보도가 미리미리 좀 나와줬었다면은, 물론 이제 뒤늦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특히 서울시와 프리엘 측에 우리의 진정성을 이렇게 좀 느껴줘라고 하면서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거든요. 네. 예, 보도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보도였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다 옳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MBN 측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서명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언론중재위 말고도 이 단체들에서는 또 다른 대응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넣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겠죠. 그래서 양측이 이제 팽팽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이제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후속적으로 우리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던 이 보도가 굉장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의지는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보도나 지금 사립 유치원 보도 이런 것처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보도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정말 그런 장애인 시설에 문제가 없겠어요? 굉장히 저는 많을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조금만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에 있어서 좀 주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그거 하는 게 기자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방송 만드는 일이고. 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